안녕하세요. 교재 42쪽을 한번 보시는데요. 42쪽에 44번을 보시면 답이 두 개죠. 네, 3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거는 묘지가 되겠지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이거는 뭡니까? 대지죠. 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 4번도 틀린 지문이 있네요.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이런 것들은 지목이 양어장이 아니라 뭡니까? 철도용지가 되겠죠. 철도용지. 그래서 정답이 두 개네요. 3번, 4번. 네. 오늘은 46쪽부터 보겠습니다. 52번부터 보실 거예요. 이거 다 갖고 오셨죠? 네, 갖고 오셔야 되고요. 요약집도 갖고 오셔야 돼요. 52번 여기부터인 것 같은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왜요? 52번 아닌가요? 아, 안 갖고 왔다고요?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계셔도 되고. 네. 52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 소유자는 을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두 필지 토지를 구분하는 구조물 담장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이 두 필지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를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해서 도면 위에 등록해야 되느냐? 보통 이 담장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갑과 을이 절반씩 소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됩니까?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과 을이 이 담장을 같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이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렇죠.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이때는 여기가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둘 다 소유자예요. 2분의 1씩 가지고 있으니까 민법에 의해서. 그런데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요쪽,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요쪽.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고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쪽은 갑소유, 이쪽은 을소유. 보통 이 토지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부분을 위주로. 그렇죠. 만약에 이쪽을 경계로 삼게 되면 무너지게 되면 도면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을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될 수는 없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됩니까? 상단부. 그렇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을 소유고 이 부분이 갑 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겠습니까? 여기.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절토된 토지가 있는 경우 이때도 여기 구조물이 설치가 될 겁니다. 이때는 이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은 여기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했죠. 낙석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따라서 원칙은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까? 상단부. 그렇죠. 이쪽은 갑소유고 이쪽은 을소유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될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갑소유고 이 부분이 을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됩니까? 여기. 그렇겠죠. 이를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예요. 요 세 가지.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절도된 토지가 있는 경우. 이때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중앙.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2번, 니은.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상단부. 하단부죠, 하단부. 네, 무너지지 않는 하단부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상단부. 다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은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리을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의 맞겠죠.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죠. 네, 정답은 5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3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토지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네. 2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 횟수면 틀렸겠죠? 네.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그렇죠.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맞습니까? 네. 이거 다시 한번 외워보죠. 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100번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100번지 토지가 있고 여기에 지상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갑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를 분할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갑의 사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다고 한다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는 경우. 공익이 있는 경우 네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은 주의 사정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이를 사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행정법에서. 그래서 이 주변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그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있죠? 공공사업. 그렇죠. 공공사업. 공공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익적 사업이니까 갑의 사익보다 더 중요한 이익이죠. 따라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죠. 뭡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들이에요. 그래서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8개의 지목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공공성이 대단히 강하죠.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사. 이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외워보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사.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토지를 분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지문은 맞는 집이 될 테고 4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토지는 100번지 토지예요. 100번지 토지. 이 100번지 토지를 도면 위에 그려놓고자 합니다. 도면 위에다가 그려놓고 싶어요. 그러면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 기구가 있고 측량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 아니고 측량의 기준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라는 기준점 위에다가 측량 기구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측량 기구를 설치하게 될 거예요. 이 측량 기구는 평판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판 또는 측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옆에 기술자가 있을 테고 측량 기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측량 기사가 이 토지를 관찰해서 여기다가 그려놔야 되는데 이게 거리가 한 30m 떨어져 있다면 100번지 토지와 주변 토지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담장이 없다고 한다면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담장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 지점에다가 뭘 설치합니까? 그렇죠. 지상 경계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렇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요. 그러면 주변 토지와 이제는 구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측량 기사가 측량 기구를 통해서 관측을 할 테고 이렇게 관측이 이루어질 겁니다. 관측이 이루어지면 여기 각도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각도를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뭐라고 부릅니까? 삼각함수.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요것과 요것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해내면 여기다 그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측을 하면 이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게 구해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분할하고자 해요. 그러면 이 토지를 분할할 때는 경계가 그려져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뭘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여기다가도 경계점 표지를 이렇게 설치할 거예요. 설치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려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할할 때 도면 위에서 토지를 분할할 때 측량해야 되겠죠. 측량을 하기 위해서 뭐가 설치해야 된다고요?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한 다음에 도면에다가 경계를 그려 넣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분할. 그렇죠.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면 위에 경계를 그려 넣어서 토지를 분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문을 다시 보시면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측량해서 도면 위에 경계를 그려놓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5번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를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한다. 맞겠죠? 정답은 3번. 굉장히 쉬운 문제죠. 54번을 보십니다. 54번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전부 다 5가지가 분할하는 경우예요. 분할. 그런데 여기 1번을 보시니까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이 뭡니까? 8개의 지목. 철, 제, 천, 구, 유, 수, 학, 도. 그러면 1번에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는 여기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전부 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목인데 요 유원지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거죠. 네, 공익적 성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참 치사하긴 했죠. 네, 이런 문제가 많아요. 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목 외우라는 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분할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55번을 보십니다. 48쪽을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분할이에요.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도면 위에 경계를 그려내야 되니까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 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한 다음에 도면 위에 그려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분할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55번을 보시면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4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사.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절제, 전구, 유수, 학도 요 8개의 지목을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6번 보시는데 법원이 토지경계 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건물의 실체상 권리 확인선 아니겠죠. 우리 지적제도는 토지와 관련된 제도예요. 건물과 관련된 제도가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제도니까 건물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합병으로 인해 말소된 필지 경계선 합병에 의해서 가운데 경계가 지워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겠죠. 더 이상 경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소가 됐으니까. 3번
토지 공유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구획된 사적인 토지 소유권의 법이선 틀렸죠. 이 경계는 토지에 관한 정보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예요. 국가가 결정해야 될 정보입니다. 따라서 사적인 이런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렇겠죠. 국가가 그은 거예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적소관청이 그은 것이기 때문에 토지 공유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번째,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구획선. 건물은 우리 지적제도가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이게 가장 그럴싸하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고요. 이게 아마 15회 때 출제됐던 나쁜 놈들이 출제했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57번을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구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이 문구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정답으로 출제되는 문구는 아니고 보통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를 구성하는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요약집 좀 펴보시겠습니다. 요약집. 요약집 어디를 보시냐면 17쪽을 좀 보겠습니다. 17쪽. 17쪽에 지상경계의 결정 나와 있는데요. 1번에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 거기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 1부터 3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부터 3번까지만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분할할 때. 그렇죠.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측량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8쪽을 보시면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 나와 있는데 원칙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4가지 경우에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 4가지. 4번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네, 책임을 묻기 위해서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언제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 이것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지상 경계의 구분 나와 있는데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게 우리 시험에 5개 지문 중에서 하나로 많이 구성이 돼요. 정답으로는 잘 안 나오고 5개 지문 중에서 하나를 자주 구성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지적소관청이 주체입니다. 작성관리의 주체는 지적소관청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작성관리하느냐.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무조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될 겁니다. 이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적소관청의 의무 규정입니다.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등록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임을 경계점 등록부에 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재 지번은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두 번째, 지상 경계점 등록부니까 경계점과 관련 각종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겠습니까? 경계점 좌표값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값도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데 이 좌표값은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죠. 내 땅값이 비싼 토지, 따라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토지, 따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토지, 그 토지에만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점 등록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2가지 경우죠. 첫 번째,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두 번째, 축척 변경 측량 CC 지역. 이 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가 돼요. 따라서 이 축척 변경 측량 지역, 지적 확정 측량 CC 지역, 그 지역에서만 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경계점 좌표값이 등록이 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암기 되셔야 되는데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셨죠? 위치 설명도에서 위설. 그 다음에 지목, 공부상의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에서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에서 사파, 종류, 위치에서 종이.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위설, 지목, 사파, 종이. 그래서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수행하니까 무조건 등록할 테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좌표값이 될 테고 좌표값은 있다면 등록, 없다면 등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건 출제될 가능성이 워낙 높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다시 보시면 어디 갔지? 네. 57번을 보시면 2번을 보셨고 3번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맞았고 근데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했죠. 세 가지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연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절토된 토지인 경우, 그 세 가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번째, 행정기관의장,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맞겠죠?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할 테니까 측량이 필요하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네. 지상건축물을 걸리게끔 경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될 테고요. 58번 틀린 것은 지번은 지적서 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맞습니까? 맞죠? 북서기번의 방식으로 부여할 겁니다.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날 겁니다. 2번 지적서 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정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강조했던 겁니다. 3번 지적서 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맞을 테고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는 또는 면적은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아니죠. 합병은 가운데 있는 경계를 지워주기만 하면 돼요. 좌표값도 지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덧셈만 하면 되니까 면적 측정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틀렸을 테고 5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연구 보존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맞았네요. 네, 맞는 질문이죠. 네.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형태의 지적 공부는 누가 추가됐다고 그랬죠? 시도지사가 추가되어 있다고 했죠. 시도지사 추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9번 면적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요약집 좀 확인하겠습니다. 요약집 보시는데요. 요약집 16쪽을 보십니다. 16쪽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이라 하면 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적을 말한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면적은 측량이 필요해요.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선 먼저 평판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판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방법인데요. 측판이라고도 해요. 평판 측량, 측판 측량. 이 평판 측량은 평판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방법인데 평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 그려놨죠? 네. 이렇게 생긴 측량 기구예요. 이 평판을 이용해서 도면이 그려집니다.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그려져요. 이렇게 도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평판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가 그려지게 되면 이 경계 안쪽이 뭡니까? 넓이, 면적이죠. 면적. 그래서 이 도면이 작성이 되면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테니스 라켓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여기서 눈으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게 면적을 측정하게 돼요. 그러면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필요하고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 따라서 면적도 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위 측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위 측량은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를 사용해서 측량한다 이런 뜻이에요.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 이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체 만원경처럼 생겼어요. 이런 경위를 사용해서 측량을 통해서 무엇이 구해지느냐면 좌표값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경위 측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됩니다. X좌표, Y좌표. 그래서 이렇게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이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면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냅니다.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러요. 이 좌표면적 계산법을 이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좌표값은 좌표 등록부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적, 확정, 측량, CC지역 또한 축적, 변경, 측량, CC지역에서만 이 좌표값이 존재해요. 그렇죠. 대부분은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측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면적이라면 지적 측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경계와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경계와 좌표값이 수집이 되면 이제 면적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란 용어와 측정이란 용어는 다른 거예요. 그걸 같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측량은 뭐라고요? 경계나 좌표값을 수집할 때 하는 게 측량. 그 다음에 측정은 면적을 구해낼 때 하는 게 측정. 다만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측량이 그 전제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수평 면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도면이 작성이 되면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이 도면 위에 그려지는 이 토지는 토지가 있을 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토지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수평면으로만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 수평면 모양이 여기 도면 위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넓이는 무슨 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지표상의 면적, 경사 면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표상의 면적, 경사 면적을 다루는 법은 우리 공간정보법이 아니에요. 그건 민법에서 다루는 것이고 우리 공간정보법은 도면상의 면적, 수평 면적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될 테고 면적 측정의 대상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자주 출제가 되죠. 여기 도면 위에 경계가 그려진다면 이 경계가 그려진 다음에 이 안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이 안의 넓이를 구해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두 개의 장부에만 면적이 등록이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면적이 등록이 됩니다. 또한 좌표 등록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구해서 대장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좌표값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적을 다시 구해서 등록해야 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경계가 달라졌다면 면적을 다시 구해야 되겠죠? 왜요? 면적이 달라지니까. 경계가 달라지면 면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좌표값이 달라지면 면적도 달라질 겁니다.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게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는데요. 외우기가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제도를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1번부터 보시면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가 없어졌을 때 지적 공부를 다시 만드는 게 뭡니까? 복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면도 없어졌고 대장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면을 다시 작성할 테고 대장도 다시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면을 다시 작성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 안의 넓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측정해야 되겠죠. 측정해서 대장을 다시 만들 때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죠. 따라서 등록해야 되니까 면적을 측정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축적 변경.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런데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등록 전환은 소축척의 임야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축척과 대축척을 비교해보면 면적 경계 좌표값이 어느 쪽이 정밀합니까? 대축척이 정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을 보다 정밀한 면적 경계 좌표값을 구해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측량도 필요하고 측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더 정밀한 경계 좌표와 경계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할 테고 더 정밀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측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축적 변경은 마찬가지겠죠.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뀝니다. 그러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훨씬 정밀하게 구해줘야 돼요. 따라서 측량도 필요하고 측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 분할하기 위해서는 여기 경계가 그려져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할 테고 경계가 그려졌다면 여기 면적을 구해내야 되겠죠. 따라서 측정도 필요할 겁니다. 분할은 당연히 측정과 측량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발생해서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경계를 고치고자 하면 경계 새로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할 테고 경계가 고쳐졌다면 면적도 달라지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면적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면적을 다시 측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죠. 경계가 싸그리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측정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경계가 달라지니까 측량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른쪽을 먼저 보시죠. 3번에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정보는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이 될 겁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모 이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때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아주 정밀하게 수집이 돼야 되니까 이 세 가지는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관한 정보죠. 지적. 그러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이 측량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측량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지적 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또는 소유자에 관한 정보로서 지적소 관청에 의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지적소 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궁극적으로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면적, 경계,
좌표값이 등록되고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여기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이 지표면 위에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복원해야 되죠. 따라서 이 면적경계 좌표값 복원할 때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측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측량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동일한 측량 방법을 써야 됩니다. 같은 측량 방법을 써야 돼요.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을 썼다면 복원할 때도 평판, 등록할 때 경위 측량이라고 한다면 복원할 때도 경위 측량 방법을 써야 됩니다. 등록할 때보다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통해서 복원할 수가 있느냐? 불가합니다.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쓰게 되면 등록할 때와 다른 위치에 복원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른 쪽으로 복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같은 측량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았습니까? 등록할 때와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더 정밀한 측량 방법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 OX, X가 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등록할 때는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시 목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할 목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야 돼요. 개입해서 검사를 거칩니다. 검사 측량이 필요해요.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검사 측량을 거칩니다. 왜? 공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복원할 때는 보통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접토지와의 경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원 단계의 측량은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록할 때는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등록하는 것도 지적정리 안에 포함을 시켜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는. 그런데 복원할 때는 여기 이 면적경계 좌표값을 여기에 복원한 다음에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공부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경계 좌표값을 지표면 위에 복원한 다음에 이 지적공부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복원한 다음에 구태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복원 단계의 측량이 이루어진 후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적공부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경계면적 좌표를 복원한 다음에 면적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에 변화가 없죠. 따라서 복원한 다음에 면적 측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원 단계의 측량의 4개의 특징이에요.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개의 측량은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이 4개의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면적 측정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원하려고 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는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등록됐다면 아닌가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원을 할 때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맨 밑에 보시면 경계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에 의하여 면적 측정이 수반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이 잘못 등록되어 있다면 고친 다음에 복원해야 되겠죠. 예외적으로 면적 측정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원칙은 오른쪽을 보시면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원칙은 면적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면적 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토지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도면이 존재하고요. 이 도면 안에는 두 필지 토지가 등록된 상태예요.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이 100번지 토지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대장이 존재할 겁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존재할 거예요. 여기에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고 이쪽에도 대장이 존재할 텐데 여기도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이미 정확하다는 것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뭐만 잘못된 겁니까? 네? 도면 위의 경계만 잘못된 거죠. 면적이 똑같으니까 경계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가운데쯤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이렇게 옮겨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경계를 옮길 때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네? 도면에 경계를 그릴 때 무조건 측량을 해야 돼요. 여기 경계 그려놔야 되잖아요.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측량이 필요합니다. 형판 측량. 그렇죠.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측량. 그러면 이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을 해서 여기 도면 위에 경계를 그려 넣을 텐데 경계를 그린 다음에 여기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이미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 맞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측량할 때는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만을 정정하겠다는 겁니다. 경계의 위치만을.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의 위치만을 정정하는 측량.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 없을 겁니다. 토지 합병의 경우 이때도 측량이 필요 없겠죠. 네. 여기 두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엎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 경계가 지워질 텐데 경계를 지울 때는 도면 위의 경계를 지울 때는 이렇게 지워요. 이런 식으로 붉은색으로. 그러면 이 경계를 지울 때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경계를 그려 넣을 때만 측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울 때는 측량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지운 다음에 여기 면적을 새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대장이 있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대장이 있을 테고 여기에 등록된 면적을 전자계산기를 통해서 덧셈만 하면 돼요. 이러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가 없는데요. 아마 우리 공간정보법 지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을 겁니다.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거죠.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지목변경은 면적 측정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제작성하는 경우, 이 도면 제작성, 여기 도면이 한 장 그려져 있는데요. 도면이 이렇게 한 장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작성한 다음에 한 30년 정도가 경과가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이게 사람의 손때가 묻어갖고 이 경계가 이렇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도면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도면을 다시 만드는 방법은 측량을 통해서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원도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도면 원도라는 도면이 있는데요.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지적소관청에서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원도를 꺼낸 다음에 원도를 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도면이 될 하얀 종이를 밑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원도 위에다 놓고 빗을 내렸져요. 그런데 그 하얀 종이 위에는 약품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도의 그 그림자, 경계의 그림자가 하얀 종이 위에 비춰지겠죠. 약품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제작성은 원도를 가지고 약품 처리를 통해서 그려 넣는 거라서 이거는 면적 측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측량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도면의 제작성은 면적 측정, 측량 둘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시면 더 좋겠지만 외우기에는 너무 많죠. 9개나 되니까 외우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6쪽에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수 처리, 이것도 아마 마지막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보고 이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시면
어디지? 59번인가요? 59번. 네. 면적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내용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도면상에서 계산되거나 좌표로서 계산된 토지의 수평 면적이다.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도면상에서 측정되거나 좌표로서 계산된 토지의 수평 면적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네. 네. 2번. 종전의 척관법에 의해서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121분의 400을 곱하여 미터법으로 환산된 면적을 등록한다. 예전에는 평단위를 썼죠. 평단위. 그게 척관법에 의한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단위 쓰는 거. 이걸 제곱미터로 곱하기 위해서는 121에 400을 곱해주면 된대요. 이런 거 출제하겠습니까?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3번. 등록 전환 시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된 면적이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새로이 측정한 면적을 등록하고 임야 대장의 면적은 말소될 사항이므로 정정을 요하지 않는다. 이거 맞았겠습니까? 그럼 둘로 나눠져야 되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서 토지 대장 위에 등록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서 토지 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임야 대장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은 지적소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요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둘로 나눠서 판단해야 되겠죠. 신규 등록, 분할, 축적 변경, 지적 공부, 복구 등의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해야 되나? 맞습니까? 신규 등록, 면적을 측정해서 처음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할, 가운데 경계가 그려지니까 면적 측정해야 되겠죠. 축적 변경, 소축적에서 대축적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더욱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죠.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지적 공부의 복구, 도면과 대장을 복구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면적 측정해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합병 면적 측정합니까? 하지 않죠. 지목 변경은요.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면적 측정하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지적대 제작성 면적 측정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경기 위치만 정정하는 경우 이때는 측량은 하지만 면적 측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는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쓰셨네요. 그 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토지의 면적이 0.5 제곱미터로 계산된 경우 그대로 등록한다. 좌표값이 있을 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수집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한다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 0.5로 등록이 될 겁니다. 60번 경사진 임야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경사면적입니까? 수평면적입니까? 수평면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지적공간정보법성의 면적은 수평면적,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61번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에 복구 면적 측정합니까? 다시 네? 면적 측정하죠. 지적공부에 복구는 면적 측정해서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 전환 면적 측정합니까? 하죠. 소축척의 입여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훨씬 정밀하게 등록이 돼야 됩니다. 면적 측정해야 될 테고 지목 변경 면적 측정합니까? 안 할 겁니다. 축적 변경은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측정해야 될 테고 도시개발사업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죠. 면적 측정해야 될 겁니다. 이런 건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62번 세부 측량을 하는 때 필지마다 면적 측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에 보시면 합병이 들어가 있죠. 합병은 면적 측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63번 이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만큼 자주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64번 똑같죠. 64번 넘어가겠습니다. 65번부터 볼 건데요.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